안녕하세요. 코인서치입니다. 어제 FOMC 회의록이 있었죠. 2월도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를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비트코인 시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FOMC 1월 회의록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 처음으로 진행됐던 연준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트럼프 관세가 소비 가격의 전가가 돼서 인상될 것이라는 기업의 전망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 회의 참석자들은 연준 최대의 관심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부 지표가 최근 상승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록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FOMC 회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연준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당장 금리 인하를 꺼리는 분위기다 라고 요약을 했죠. 자, 1월 FOMC 회의에서 내용 거의 그대로의 회의록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약간 충격 여파 때문인지 시장은 덤덤히 좀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사실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회의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당장 트럼프의 정책들을 보면은 금리 인하와는 조금 반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선반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이라도 한 듯이 뉴욕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갔습니다. 오후에 1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주요 주가 지수는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 시장 예상대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FOMC 위원들은 좀 매파적인 분위기를 보였으나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도 언급됐기 때문이다.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은 통화 완화적인 재료죠. 자,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번 회의록은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돼 있었고요. 그때의 충격 완화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ME 패드워치를 봐도 아시겠지만 3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도 98%로 지금 그렇게 다들 보고 있어요. 전부가 예상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죠. 이렇게 지금 상황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과 좀 불안감이 공존하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2월은 우리 기대와는 좀 다르게 좀 어느 정도 좀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고래라고 하면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자를 뜻합니다. 이 1000개 이상의 보유자들이 작년 10월부터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연초 횡보만 하는 좀 지금 현재 약세장 속에서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1단위, 주단위로 보시면 좀 우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좀 월 단위로 보신다면 상반기에는 다시 반드시 어느 정도 불장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날봉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자, FOMC 회의 이후로 지금 94K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96K에서 지금 횡보를 하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좀 올라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차트에 올인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들 있죠. 이런 거를 좀 보게 된다면 과거에 이런 약 조정세에서도 비트코인이 크게 이탈을 해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현재 상황도 이 프랙탈 관점을 봤을 때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좀 눌렀다가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2주 전에 관세 전쟁 빔이라고 했죠. 역대급 청산이 나왔던, 정말 코인 역사상 역대급 청산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도 90K 이상을 잘 지켜주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좀 상승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주 잘 순항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XRP, 리플이 굉장히 또 핫한데요. 리플 얘기하고 가지 않을 수 없겠죠. 어제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리플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자, 이로써 브라질은 미국보다 앞서서 XRP ETF를 공식 승인한 첫 국가가 됐고요.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브라질의 규제 선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규제 당국의 느린 움직임에 대한 비교가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부동의 1위 자리를 노리는 미국이 지금 큰 자극제가 됐을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도 좀 조만간 XRP, 리플, ETF가 승인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시가총액 탑5 안에 드는 정말 거대한 메이저 코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기도 하죠. 자, 리플의 계속된 호재와 가격 상승에 더불어서 우리 다른 알트코인들도 불장을 같이 맞이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자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 ETF가 확실히 승인되지 않은 이유가 아직 있습니다. SEC가 아직 리플에 대해서 항소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리플은 아시다시피 게리 겐슬러라는 좀 악덕 아저씨가 SEC 수장으로 있을 때 크나큰 소송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사임을 하고 나가서도 좀 어느 정도 내부에 영향을 주고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 측은 게리 겐슬러 사임 이후에 항소서면 제출을 연기할 것을 SEC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SEC가 이를 거부하기도 했었죠. SEC는 폴 애트킨스 취임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폭스 비즈니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전 SEC 위원이었던 애킨스는요, 작년 SEC 위원장 후보로 지명이 되었지만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가 지명했던 상무장관 루트닉도 인준을 받은 거 보면은 SEC 애킨스도 분명히 상원 인준을 좀 앞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사람은 암호화폐 업계에 굉장히 친암호화폐 성향인 사람입니다. 암호화폐를 이끌 좀 인물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 하에 SEC가 소송을 처리할지 이제 주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SEC가 이번 연도 안으로 리플에 관한 소송을 전부 철회하지 않을까. 지금 모든 좀 사안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차트도 가져와 봤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리플은 고점 3.4달러를 갔다 온 후에 이렇게 좀 조정이 왔었는데요. 조정이 왔었지만 아래 1.9달러 아래를 정확하게 잘 지켜주면서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삼각수렴 라인이 형성이 되었는데 2.7달러 좀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뚫어주고 지지를 한다면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한 차례 좀 더 기간 조정이 있다 치면은 한 2.4달러 라인, 요 라인까지는 떨어질 확률도 있겠습니다. 2.4달러 요 라인을 좀 강하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건강하게 리플이 지지 반등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림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어느 정도 결론을 지어 드려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 CEO죠. 크립토컨트 주기용 대표가 비트코인 올해 약세장은 없을 것이라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용 대표는 19일 X를 통해서 게시물에 금년에 약세장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강세 사이클이며 가격은 궁극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가격 범위는 좀 넓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로 100K를 뚫었으니까 그에 걸맞는 이제 조정도 올 수 있다. 약간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거에 목격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에서 30% 정도 하락하더라도 강세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정말 온체인 데이터의 우리나라 권위자이죠. 이 기영이 형님이 분석을 했어요. 그냥 본인의 뇌피셜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진짜 수천 수백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겠죠. 자, 이런 사람이 분석한 결과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분이 좀 단기적으로는 잘 못 맞추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시장 예측을 좀 잘해왔기 때문에 이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다고 들고요. 저도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온체인 데이터는요, 실제로 비트코인 고래들의 매입 주소인데요. 이 주소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유입이 된다는 것은 장외 거래 이후에 비트코인을 수탁 지갑에 보관을 하면서 시장에 자산을 급하게 매도할 의사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들은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모으면서 더 비싸질 때까지 안 팔 거야. 지갑에 보관할 거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의미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전하면서 업계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가상자산 분야에 앞서 나가길 원한다. 앞서 나가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분명히 앞서 나갈 거거든요. 항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뭐 무역이든지 비트코인이든지 뭐 모든 기업이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절대 지면 안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민이 트럼프를 뽑아준 이유에는 이런 이유도 가장 큽니다. 트럼프는 첫 대통령일 때도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굉장히 잘하고 경제를 부흥시킨 대통령이거든요. 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가상자산 전쟁은 끝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트럼프가 재임해 있는 동안 관심을 가지면서 올릴 것으로 분명히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바이낸스가 2년 만에 미국 은행에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죠. 세계 최대의 거래소가 2년 전에 미국 시장에서 한번 철퇴를 맞았던 적이 있어요. 사업을 아예 철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펑자오 CEO가 잠시 물러나고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낸 적도 있죠. 바로 SEC에게 소송을 당해서인데, 이런 바이낸스가 다시 2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 활개를 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별개로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내 전체 친암호화폐적 기조가 들어있는 거겠죠. 규제도 굉장히 많이 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계속 96K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순항 중이고요. 2월에 참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하락도 겪고 있지만, 이런 좀 하락 속에서 본인의 기조를 잘 세우시고 투자를 한다면 조만간 정말 유의미하게 좋은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들 힘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